네, 이번 영상부터는 맥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팅하면 좋은 이제 기본 설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가지 정도를 알아볼 건데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나머지 설정, 그 이외의 설정들은 약간 개인의 취사 선택의 느낌이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 8가지 요 정도 아주 기본적인 설정들만 해놓고 요 설정들이 손에 익는다면 맥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8가지 정도만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팟라이트라는 단축키를 설정하는 건데요. 스팟라이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앱을 실행을 할 때 이제 런치패드나 혹은 이제 파인더의 응용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더블 클릭함으로써 이제 앱을 실행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마우스나 이 트랙패드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이제 그럼 클릭을 또 여러 번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키보드 기반으로 앱을 실행시켜주는 그러한 맥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먼저 단축키를 설정해 볼게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단축키를 설정하기에 앞서서 이 기본 설정 부분은 윈도우의 그 제어판에 있는 기능과 유사한 그러한 이제 맥의 환경 설정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는 기능들을 세팅함으로써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기본 설정들은 윈도우에서의 제어판이 있다면 이제 맥에서는 이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스템 환경 설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요. 시스템 환경 설정은 여기 런치패드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런치패드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에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든 어플리케이션 있죠. 요거를 실행을 시키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사운드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렇게 실행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윈도우의 제어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1번부터 8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팟라이트 단축키는 다른 단축키를 설정하는 부분과 동일한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단축키는 여기 있는 요 키보드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키보드로 들어가고 여기 단축키 부분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도 여기 스팟라이트라고 왼쪽에 따로 나와 있는 기능이 있고, 이 스팟라이트를 선택하고 이 스팟라이트 검색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단축키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팟라이트 설정이 되어 있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통해서 스팟라이트를 실행할 수 있게끔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스팟라이트를 어떻게 실행시킬 수 있냐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이처럼 화면 상단에 이렇게 명령 창이 나오게 되고, 우리가 여기서 앱을 실행시키고자 하는 앱을 키보드로 검색만 하면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멜론을 검색하면 이렇게 멜론을 검색해 주죠. 이 멜론을 실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단축키 설정이나 키보드로 하지 않았으면은 다 찾아서 마우스로 하나씩 들어가서 찾아서 실행을 했어야 됐죠. 아무래도 마우스로 여러 번 클릭하는 것보다는 키보드로 실행시키는 게 훨씬 더 사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좋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엔터만 치면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지 않아도 스팟라이트만 열면 멜론이 됐건 아니면은 뭐 슬랙이 됐건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스팟라이트가 이제 명령행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주는 앱이다. 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뒤에서 이제 맥의 필수 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알프레드라는 서드 파티 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알프레드라는 앱이 스팟라이트를 완전히 대체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알프레드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다, 나는 그냥 기본 기능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면 스팟라이트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요게 이제 앱을 빠르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본 설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영 변환 단축키를 설정할 거예요. 한영 변환 관련돼서는 앞서서 그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한영 변환 키가 없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고, 한영 변환은 이제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캡스락 버튼으로
캡슐락 버튼으로 한영을 변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축키를 설정할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캡슐락 버튼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단축키 설정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설정은 마찬가지로 요 키보드 메뉴에서 여기 입력 소스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입력 소스가 아니군요. 여기서 키보드가 아니라 어디죠? 입력 소스. 여기에 있는 입력 소스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 첫 번째에 있는 이전 입력 소스 선택을 클릭해 놓으시고 여기에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영 변환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페이스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커맨드 키를 커맨드 스페이스로 한영 변환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한영 변환을 할 때는 이렇게 커맨드 스페이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영을 변환하게 됩니다. 제가 커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이제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한영 버튼이 바뀌는 거죠. 커맨드 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요. 근데 이렇게도 되고, 한영 버튼 캡슐락을 눌러도 이렇게 변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편하신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한영 변환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영 변환 버튼은 단축키가 익숙해서 이제 단축키를 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이제 마우스와 트랙패드 제스처 설정인데요. 이 부분이 윈도우보다 맥이 여러 가지 사용적인 측면이나 편의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몇 가지 주요 피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맥에서 제공하는 이제 마우스와 트랙패드는 이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마우스와 트랙패드와 모양도 되게 많이 틀리고, 특히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튼이 없고 휠이 없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되죠. 그 부분들에 어떠한 내가 손가락을 몇 개나 갖다 대고 어떠한 그 움직임을 보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의적인 기능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나 트랙패드 제스처 설정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그대로 할 수 있고요.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그대로 할 수 있고, 본인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으면 마우스, 트랙패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트랙패드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우스가 아니라 트랙패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랙패드 설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트랙패드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클릭이나 스크롤, 그 다음에 추가 제스처 해가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성 기능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앱 익스포즈나 포인트 클릭에 있는 이 탭파이어 클릭, 요 정도만 제가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들으면 얘네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선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서 어떤 식의 화면상의 제스처를 여기 화면처럼 여기 이렇게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쓴다라고 예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이제 연습을 하셔서 손에 좀 익히셔서 편리한 기능을 좀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간단하게 스크롤 및 확대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롤 방향이 윈도우 마우스랑 이제 반대이다라는 거. 밑으로 내릴 때는 손 자체도 그냥 밑으로 내리면 그 화면상에 내가 밑에 거를 보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렇게 여기에 서제시션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확대하기도 이제 스마트폰에서 확대하는 것처럼 저렇게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마트 확대 축소도 이렇게 두 번 똥똥 때리면 이렇게 화면에 있는 것들이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화면이 이제 확대돼서 볼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쓰는 것들이 여기 이제 페이지 넘기는 기능들. 어떤 브라우저에서 내가 이전 페이지나 이후 페이지를 갈 때 그 이전 버튼이나 이후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트랙패드나 마우스에서 이 손가락으로 이 제스처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화면을 이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편리한 그러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화면 앱스로 넘기기는 이제 바로 이런 어떤 거냐면 이제 요것도 이제 많이 쓰는데 이런 거죠. 세 가지 손가락을 다 놓고 위로
이 세 가지 트랙패드 기준으로는 세 손가락을 위로 이렇게 쓸어 올리면 이게 데스크탑이라고 이렇게 화면이 여러 개가 나오고, 이 화면들을 내가 여러 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해 놓으면 내가 세 손가락으로 좌우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화면을 전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앱을 동시에 사용할 때도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앱을 이렇게 어느 데스크탑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위치해 놓고 내가 화면을 전환하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윈도우에서는 제공을 전혀 안 해주는 기능인 거죠. 왜냐하면 얘는 이제 입력 소스, 이 트랙패드나 마우스 자체에서 그러한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도 트랙패드랑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 대부분 선택을 다 이제 이러한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처음은 어색할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조금 익숙해지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지만, 익숙해지고 나서부터는 윈도우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조금 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게 이제 마우스와 트랙패드 제스처 설정까지였고요. 핫코너 설정부터는 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